2024년 6월 25일 오후 9시 2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세가 좀 보이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파생 섹터들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좀 칭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은 대부분 좋게 생각하는 걸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예상치는 높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장 주목도가 꽤 높아졌죠.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귤레리티 인공태양 관련주 산업 모비스 CCS 신성된 테크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 HH70 플라즈마 방전을 달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제가 읽어봤는데 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가 아니라면은 글 해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아무튼 이제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로 96% 이상의 중국 자체 기술로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자석 시스템이 고온 초전도 재료를 사용해서 가공 제작되는 내용. 그러니까 인공태양에 초전도 재료들이 들어가서 성공을 시켰고 거기에는 중국품 제품들이 다들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전도 재료가 들어감에 있어서 주목도가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시간에서 이미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갭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전도 섹터는 저번에 한번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거든요. 거의 시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아무튼 뭐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술 없이 4번 만에 폐암을 제거한다. 모비스 연세한병원이 도입한 회전형 치료기는 환자의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양 위치를 분석해서 중입자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호흡동 조치라고 하는데 덕분에 방사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시행 중인 양성자 치료와 원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세포가 있는 쪽에다가 계속 이제 그거를 빛을 내면서 그쪽에만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술도 필요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확실히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할로자임 유럽위원회 승인 관련주 알테오젠. 로슈가 이제 이넨주와 오크레브스 SC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및 원발성, 진행성 치료를 위한 할로자임의 독자적인 제조업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인 인헨즈 해석이 중요하기보다는 연매출이 얼마나 땡기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글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연매출을 그래서 얼마큼 땡길 수가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10조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체크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의 주목도가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알테오젠의 효과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HLB의 역할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뭐 어찌됐든 좋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루다 흡수합병 관련주 이루다와 클래시스가 이제 이루다와 흡수합병을 추진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양사의 합병은 공식 절차를 거쳐서 오는 10월 최종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미용 제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볼유머를 통해서 미노플라, RF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들 미용기기 제조기업인데 과거에 클래시스가 이루다 대표가 소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절반을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쯤인가 9월쯤에.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되는 거 아니냐는 찌라시 내용이 돌아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주목도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죠. 이루다에게는.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이뤄낼 수 있겠네요. 그죠?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임상 이상 준비 중 독점권 확보 관련주 에이프릴 바이오. 에보뮤는 에이프릴 바이오와 최종 글로벌 라이선스를 계약한 걸로 보여지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에보뮤는 염증 조절을 위해서 IL 18의 신호 경로를 주화하도록 설계된 지속성 주사 가능한 융합 단백질 에보 301로 APB-R3를 연구개발 상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5년도 이상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남아져 있긴 한데요. 그래봤자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저번에 공식 한번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올라간 현재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조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흐름상 나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화장품,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7월 1일 날 시작된다. 관련주 VT, 마녀공장, 코스맥스, 실리콘, 트피아. 7월 1일 날 이제 미국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첫 번째를 해야 되는 일들은 제조시설을 FDA에 등록을 하고요. 제품 리스팅을 하는 것인데, 시설 의무화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스팅도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품 리스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를 저지른 미국 이제 회사에 대한 경고 서한을 발송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A의 승인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사실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럽처럼 그냥 어느 정도 승인만 받으면은 바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 있는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제품들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FDA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어서 확실히 주목도가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실리콘2가 공시가 나왔는데 실리콘2가 이제 해외 유통 기반 확장을 위한 해외 법인 물류 창고 확장 및 운전 자금 확보에 대한 이제 공시를 내보냈습니다. 괜찮은 내용이죠. 그죠? 차입전하고 차입 후 금액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투자를 위한 목적인 공시를 내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CB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자본 잉여금 증가만 방해 이제 잉여금 이제 공시 내용에 보면은 차입부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잉여금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내용적으로 괜찮다. 그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어려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전력시장 미국에서는 아직도 노후화 장비들이 있습니다. 관련주 재룡전기, 세명전기 등등등등. 미국의 노후화 송전망 교체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신규 송전망 구축에는 최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송전탑을 활용을 해서 첨단 소재 송전선을 대체를 가능은 하긴데 장벽이 아직은 가로막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전력 회사들이 경험적인 부분들이 사실 미국 쪽에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버코어레이즈가 애플 주가의 상승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BH와 태성, LG 이노텍.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고급형 아이폰 15 프로와 곧 출시될 아이폰 16 모델로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여겨진다. 내용을 전달했는데 WWDC에서 이제 시연된 기능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은 소비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과 엔비디아의 주목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등. 마이크로 실적 꼭 발표가 되고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의 앞으로의 밸류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도래하긴 했지만 체감이 될 정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여러 발전들이 다시금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주목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SK에 대한 내용을 합병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 쉽게 말해서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인데 SK 쪽에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D&D 파마텍, SK그룹이 바이오 의약품 CDMO 계열사인 SK팜테코가 보유한 미국 버지니아 공장을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 이제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CDMO는 이제 위탁 개발 생산하는 곳인데, 이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SK가 이제 그룹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바이오 사업에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SK가 바이오 쪽에서 사실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